이야기는 하면서 1990년 부동산 거품이 극에 달한 일본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일본 부동산 거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솔직히 대한민국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 분규를 따라간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쇼킹 부동산을 운영하는 저도 아직까지 서울의 부동산 거품은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본과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 부동산 거품의 시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생겼는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해서 자, 세계 무역을 주름잡던 일본에 대한 견제, 주요 강대국들이 모여서 하루 아침에 일본 엔화 가치를 250엔에서 100엔으로 확 올려버립니다. 2배 이상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잘 사는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 수출 국가인 일본이 수출길에 막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수출업체 불황 시작으로 일본 지역에 불황이 닥치자 일본 정부에서는 자, 대출금리를 확 낮추면서 내수부양으로 경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5%에서 2.5%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 5% 이자율하고 2.5% 이자율 대한민국에서 다 겪었던 과정이죠. 자, 대한민국 이자가 가장 대출 이자가 가장 낮았을 때가 2%대 중반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대출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갈 곳 없는 시중금 자금들이 다 부동산으로 흘러갔고 1986년부터 90년까지 사이에 땅값이 무려 3배가 치솟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택 가격의 상승률을 보면 얼마나 높아졌을까 감이 안 오시죠?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도쿄 70제곱미터 콘도 평균 가격이 80년대 초에 2,5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91년도에 이게 막 떨리고 7천만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열릴 수도 있으면서 남성의 얼마나 쉼없이 주택 가격이 올랐겠습니까? 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지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않으면 생긴 게 주택은 영영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심리가 팽배하면서 너도 나도 주택을 걸리는 것도 느끼네요. 자, 완전히 딱 주택을 걸려서 여러 채 매수한 다주택자들이 딱 스타가 되는 물린다고 해야 시대가 되나? 됐어요. 남자의 귀도 딱 그런데 물어요. 남자 어느 입장에. 순간 여기는 딱 집값은 물고 폭락을 있던 하게 것도 됩니다. 여성이 왜 느껴요. 폭락을 그러니까 했을까요? 이게 딱 너무 물리면은 높은 사실 가격,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구매자 이것이 바로 거품의 최정점. 자, 근데 EBS 이게 이 동작이 할 채널에서 필요가 나온 없어요. 딱 내용을 물려 있어가지고 그냥 발췌를 딱 했습니다. 물려 있는 상태에 자, 그냥 6억에 산 그냥 아파트가 살랑살랑 3년 만에 얼마가 그래서 됐을까요? 에너지 소모가 거품이 거의 붕괴되자마자 막 1억이 과격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이 이게 섹스 반토막도 아니죠. 비디오는 3분의 여자가 1 만든 게 아니고 토막도 다 남자들이 6분의 돈 1 벌려고 토막이에요. 만드는 자, 그럼 거거든요. 도대체 대부분이 일본에서 무슨 왜냐하면 일이 남자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게 단기간에 강하기 때문에 집값이 남자들 급락을 하게 그것을 됐을까요? 맞춰서 돈 벌 사람들이 그렇게 자, 한번 맞춰서 만든 건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91년까지 그렇게 이제 하면 91년은 거의 일회성 일본 도쿄 그런 부동산 게 거품의 사정에 의한 가장 그런 꼭대기라고 감안을 주파수. 하고요. 자, 그로부터 2년 전부터 부동산 정부의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토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거품 규제 1년 전에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2년도 1월에 지가세가 도입이 됩니다. 이 지가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보유세입니다. 대한민국 말로 보면은 종합부동산세예요. 자, 토지기본법에 의해서 지가세 얼마나 때렸을까요? 주택 가격의 0.3%밖에 안 때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다주택자 3%까지 얘기가 나오죠. 물론 공시지가가 실제 반영률을 시세를 다 반영하지 못하지만은 일본 지가세보다 훨씬 높은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부동산 융자 규제하고 나니까 1년 뒤에 바로 폭삭 주저앉았어요. 자, 세 가지 원인, 가격에 대한 피로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아무도 이 주택을 살 엄두를 못 내더라. 그럼 결국에는 이것을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대출 받아서 살려고 그랬더니 내 능력으로 대출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더라. 자, 두 번째, 대출 규제 강화되는 거, 이거 워낙 강력하죠. 부동산 거품은 항상 이 대출과 민첩하게 연관이 돼 있더라. 자, 마지막으로 보유세, 갖고 있을수록 뭔가 세금이 나가는데 이 보유세의 역할은 뭐냐? 집값 하락 시기. 요즘은 없애는 게 기술 아니야? 잠깐. 그럼 소리는?
이게 더 크게 작용을 해요. 자,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보유세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 날라옵니다. 갖고 싶겠습니까? 급매물로 내놓겠죠. 이것이 일본 부동산 거품을 붕괴시킨 세 가지 원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대한민국 반포주공 1단지 전용 107제곱미터입니다. 2006년에 11억 8천에 거래됐던 것이 2018년에 34억까지 올라갑니다. 상승률이 무려 288%. 자, 12년 만에 288%니까 뭐 2배 이상 훌쩍 오른 거죠.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두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재산이 거의 50억대 이상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이 상승률 288%, 아까 제가 비교해 드렸던 도쿄 콘도 가격 280%하고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반포동의 신축 아파트가 한 25억에서 28억, 그리고 일부 호가가 30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 중 한 곳이라고 불리는 뉴욕의 맨하탄 지역이 있어요. 자, 송혜교 씨가 얼마 전에 이 뉴욕 맨하탄의 콘도를 매각을 했는데 매매 가격이 20억이었습니다. 매각 금액이.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2년 동안 시장에 매물을 내놨는데 매수가 안 되다가 올해 2월에 겨우 매수가 됐는데 그 매매 가격이 20억이라는 거죠. 자, 반포동에 있는 강남의 웬만한 신축 아파트가 뉴욕 맨하탄 콘도 가격을 넘어버린 거죠. 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호황인 국가가 뉴욕이에요. 미국 뉴욕이에요. 대한민국 자본 경제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 뉴욕 맨하탄 가격을 서초구가 이미 따라잡았고 강남 지역이 따라잡았더라.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부동산 가격 현재 보면은요, 한 아파트 가격 예시를 보면은, 자, 10억짜리 호가가 있으면 상승 시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거래 가격이 매매 가격의 한선이 됩니다. 모든 매물들이 이 10억보다 높게 호가를 올리게 되면서 한 10억 5천 선에 이제 평균 호가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거래 강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반복되게 이 10억 5천이 한선이 되면서 11억 정도의 호가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매수자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매수자가 안 나타나요. 자, 이 10억 5천 할 때 너도 나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11억 되니까 매수 문의가 딱 끊깁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없는 게 장기화가 되다 보면은 누군가 매도자들은 마음이 급한 사람이 생깁니다. 자, 10억 5천에 급매물을 내놔요. 이상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억 5천이면 너도 나도 사겠다고 전화기에 불이 났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거래가 뚝 끊기니까 다시 누군가 이 10억에 급매물을 내놓습니다. 자, 부동산 하락 시기는 상승 시기와 반대예요. 자, 급매물가가 상한선이 돼요. 거래가 생기면 그것이 모든 호가의 상한선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0억의 급매물이 나왔던 게 거래가 없자 9억으로 빠지고 단기간에 8억까지 점점 하락폭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깨지는 시기에는, 자, 일본 부동산 거품 6억짜리가 3년 만에 1억이 됐다는 거는 한번 거품이 깨져서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그 하락폭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왜 없었습니까? 불과 4년 전에 있었어요. 자, 2006년 1월에 13억 2천 하던 아파트가 불과 1년 만에 19억까지 올라가죠. 자, 이 아파트 반대치미도 1차 아파트죠. 강남구의 노른자에 있는 땅에 있는 대표적인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자, 이것이 19억이 됩니다. 19억이 됐던 아파트는 자, 무려 6년 만에 43%가 폭락을 합니다. 자, 그 사이에 두 번의 폭락을 겪죠. 한 번 폭락했고 두 번 폭락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끼게 되면 반드시 깨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안 깨진 과정은 홍콩하고 지금 중국 정도인데 이것도 시간의 문제죠. 언젠간 반드시 깨지게 돼 있더라. 자, 홍콩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심지로 봐야 되는데, 자, 홍콩하고 중국이 안 깨진다고 대한민국이 그 중국과 홍콩 가격을 따라갈까? 자,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부동산 폭락, 10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듯이 반드시 중국발 부동산 폭락이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저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 부동산 폭락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겪은 교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필패입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무너지더라. 자, 일본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좀 뭔가 얻는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공유가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을 더 싸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일본 부동산 거품 이야기 2편을 보내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일본 부동산 버블을 가져온 근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드렸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자, 일본 부동산 버블의 시작은 그동안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사람들한테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일본의 토지 신화에 잡혀 있습니다. 뭐냐? 토지를 갖고 있으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번다는 강한 믿음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오너한테까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부 조사 발표가 일본 토지 열풍에 불을 지핍니다. 자, 무엇이냐? 1985년 국토청에서 경제가 너무 좋은데 도쿄 지역에 오피스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경제 전망에 잘못된 오피스 수요 조사까지 이 뻘짓이 두 개가 겹치면서 와, 너도 나도 토지 매입에 열풍이 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토지 같은 거 솔직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안 그래도 비싼 토지 가격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시 금융기관 선전 문구를 보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땅 사세요, 돈 빌려드립니다, 등기료까지 빌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기관에 이제 대출 경쟁이 붙다 보니까 토지 대출 담보 비율이 120%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여분행보다 더 많이 빌려드립니다. 자, 토지를 대출해 줄 때, 자, 토지 담보 인정 비율을 120% 한 이유가, 자, 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은 미래에 반드시 토지 가격이 오르니까